법에 비추어 본 세상 사는 법 이어갑니다. 빈정민 변호사와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변호사님 오늘 어떤 얘기 좀 나눠볼까요? 네,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제도 개편, 네, 그리고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일명 공수처라고 하죠. 네. 네, 공수처 신설 법안 등을 소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문제를 놓고 이 정치권에서 논란이 매우 뜨겁습니다. 맞아요. TV나 라디오만 틀면 항상 국회에서 이 문제를 두고 국회의원들이 다투는 모습이 나와서 네. 개인적으로는 상당한 피로감도 느끼고 있는데요. 저도 이렇게 채널을 돌리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예. 네, 그런데 사실 왜 저렇게 저들이 몸싸움을 하고 또 뭐 성추행, 뭐 고소 이런 것을 하면서 다투는지 네. 정확하게 아는 국민들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확실히 한번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대로 알고 계시는지 오늘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여야가 이 패스트트랙 지정을 놓고 정말 강하게 충돌하고 난 후에 서로 고소고발전 남발하고 있습니다. 법적 다툼으로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법적인 쟁점들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야가 극한 대립을 벌이고 있는 이유가 패스트트랙 지정 때문이거든요. 우선 이게 어떤 제도인지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우선 이 패스트트랙이라는 용어부터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예. 영어 그대로 풀이를 하면 신속 처리 절차 이 정도로 해석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복잡한 절차를 생략하고 신속하게 뭔가 진행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예. 정치 분야뿐만이 아니라 경제 분야 등 다른 분야에서도 쓰이는 용어입니다. 하지만 이런 맥락에서 현재 우리나라 정치권에서 다투고 있는 이 패스트트랙이란 말은 말 그대로 법률안 중에 신속하게 처리할 안건을 지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현행 국회법 85조의 2에 내용이 규정되어 있고요. 이렇게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법률의 경우는 상임위원회에서 최고 330일 안에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예. 이 심사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본회의에 상정이 됩니다. 네. 즉 상임위원회 단계에서 특정 정당이 반대하면서 시간을 끌어도 330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본회의에 상정이 돼서 전체 투표 절차로 갈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죠. 이게 바로 소위 말하는 패스트트랙 제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특정 안건을 이렇게 패스트트랙으로 지정을 하려면 그래도 어떤 절차가 필요할 텐데요. 어떤 게 필요한가요? 네, 일단 무기명 투표를 통해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 전체 위원의 60%가 찬성을 하거나 예. 또는 국회 본회의에서 전체 국회의원 현재는 300명입니다. 예. 300명 중 60%, 즉 180명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은 특정 법안을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말씀하신 내용만 보면 별로 반대할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근데 왜 도대체 야당이 지금 이렇게까지 반대를 하고 있는 거죠? 네, 현재 다툼이 있는 부분은 사실 처리하기로 한 법률안의 내용들 때문입니다. 예. 현재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사당이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자고 추진하고 있는 사안은 세 가지인데요. 네. 첫째는 경찰에 1차 수사권 및 수사 종결권을 주고 검찰의 수사 지휘권을 폐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고요. 예. 둘째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소위 공수처를 설치해서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과 기소권의 일부 그리고 공소유지권 등을 검찰이 아닌 공수처에 주자는 내용. 이 공수처에 관련된 부분이 두 번째입니다. 네네. 그리고 나머지 한 가지가 바로 선거제 개편안인데요. 예. 의석 300석을 유지하되 비례대표를 늘리고 그 배분 방식을 50%를 권역별 연동형으로 바꾸자 이런 내용의 선거제 개편안입니다. 네. 특히 자유한국당이 극렬히 반대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선거제 개편안에 대한 부분입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려보면요. 현행 선거제도는 총 300명의 국회의원 의석 중에서 253석은 지역구에서 투표를 해서 제일 다수 득표를 얻은 사람을 의원으로 뽑고요. 예. 나머지 47석에 대해서만 정당에 대한 투표율에 따라서 비례대표 의원을 뽑는 제도입니다. 네네. 이에 반해서 현재 여야 사당이 추진하고 있는 소위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것은 지역구 당선수와 전체 의석수를 연동해서 네. 정당 투표율로 총 의석수를 배분하자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의 경우는
대체적으로 지역구 선거에서 선출되는 의원들이 압도적으로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제도를 시행하면은 자신들에게는 불리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 이렇게 극렬하게 저항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자라고 하는 측에서는 지금의 이 선거 제도로는 제대로 된 민의가 반영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잘못된 대의민주주의의 문제를 좀 바로잡고자 이 선거제도를 가지고 나온 건데,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궁금해지는 점은 패스트트랙 이야기하고 있는데, 패스트트랙을 통해서 실제로 처리된 법안이 있나요? 네, 2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그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것인데요. 예.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피해의 발생 원인과 같은 사실관계와 책임 소재를 규명하기 위해서 제정된 소위 사회적 참사 특별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박용진 민주당 의원이 주도하고 바른미래당이 참여한 유치원 3법뿐입니다. 이 과정에서도 사실 당시 자유한국당은 반대를 했지만 네네. 다른 정당들이 지지를 해서 상임위원회에서 5분의 3 찬성 요건을 충족해서 패스트트랙, 즉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이 된 경우입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사실 이렇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의 말인데요. 미국 등의 주요국은 이 긴급 현안에 패스트트랙을 이용한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의 입장은 선거법은 지금 패스트트랙 대상이 아니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네, 현행법상으로 보면 그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국회법 85조의 2를 보면 나경원 원내대표가 지적한 것 같은 그런 제한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따라서 문헌상으로만 보면 어떤 것이든지 그 대상은 될 수 있습니다. 예. 심지어는 법률안뿐만이 아니라 예산 결산안이라든지 동의안이라든지 결의안 이런 것도 포함이 됩니다. 다만 이제 말씀하신 대로 나경원 대표의 발언을 보면은 앞서 소개해드린 바와 같이 지금까지 이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률안들을 보면 모두 소위 민생 법안들 아니냐. 그리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에서는 또 제한을 한다. 그래서 다 민생 법안들이라든지 이런 걸로 제한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선거법은 민생 법안이라고 볼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주장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데 입법론적으로는 좀 타당할 수도 있는데요. 네. 현행 그 법률 문구상으로 보면은 그런 제한은 없다고 보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 법률이 2개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네. 통과된 패스트트랙으로 처리된 법률안이 2개밖에 없기 때문에 네네. 민생 법안으로 하는 것이 현행의 관행이다. 이렇게 보기도 조금 어렵습니다. 따라서 일단 우리 현행법상으로만 봤을 때 나경원 대표의 주장은 좀 현행 법리의 해석과는 조금 멀지 않나 하는 이제 그런 의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이제 경청해야 될 부분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패스트트랙 안건의 지정 범위가 제한이 없는데요. 네. 근데 미국의 경우는 나경원 의원도 지적했다시피 무역이나 전쟁, 핵무기 비확산 등 외교와 국방 분야에서 패스트트랙 제도를 인정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사실상 안건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경우에도 경제 위기나 테러리즘과 관련된 법안들을 주로 패스트트랙으로 처리를 해왔고요. 네. 이렇게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규정상 혹은 관례상 패스트트랙의 지정 범위가 제한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중론입니다. 그것은 맞아요. 네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런 제한이 없다는 것이 입법론적으로는 개선해야 될 부분으로도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알려진 바에 따르면 나경원 의원 측도 이런 내용을 토대로 그런 네.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네. 자, 그리고 지금 또 하나 논란이 되고 있는 건요. 이 캐스팅 보트를 쥔 것으로 알려진 바른미래당의 이 오신환 의원에 대한 사보임입니다. 이게 지금 핵심 쟁점인데, 이거 사보임, 이거 불법이다. 이렇게 지금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일부 의원들이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네, 사실 이 패스트트랙, 즉 신속 처리 안건이 되기 위해서는 네. 소관 상임위원회의 위원들의 5분의 3 이상이 찬성을 하거나 혹은 전체 국회의원의 60%인 180명이 찬성을 해야 됩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180명이 찬성하는 것은 사실 좀 어렵고요. 유력한 것이 이제 상임위원회 위원들의 5분의 3 이상의 찬성입니다. 네. 앞서 소개해드린 2개의 패스트트랙 법안들도
이 모두 상임위원회에서 이 5분의 3의 정족수를 넘긴 것들이고요. 그런데 이들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이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위 정개특위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위 사개특위에서 이 5분의 3이라는 정족수를 넘겨야 됩니다. 그런데 정개특위의 경우는 이 자유한국당 의원을 제외하고도 이 정족수가 넘습니다. 네. 그래서 큰 문제가 없는데요. 예. 근데 사개특위의 경우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신환 의원까지 반대를 하게 되면 이 5분의 3이라는 정족수를 채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오신환 의원은 미리 자신은 선거법의 패스트트랙 선정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밝혔죠. 예, 그렇죠. 이렇게 되면 자유한국당 및 바른미래당의 일부 의원의 주장과 같이 선거법은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자 지난 4월 24일에 바른미래당의 김관영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에 반대한 오신환 의원을 사법개혁특위에서 강제로 사모임시키고요. 국민의 당계의 최이배 의원을 대신 투입시키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그러자 문희상 국회의장은 국회의 관례, 즉 지난해 7월 취임 이후에 임시회 회기 중에는 원내대표 요청에 따라 위원 교체를 항상 허가해 왔다는 점을 들면서 이것을 허락을 했고요. 네. 그러자 자유한국당과 또 바른미래당의 유승민 대표 등이 국회법 48조 1항을 들어서 이것이 위법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네. 이 규정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시회의 경우에는 회기 중에는 의원을 개선, 즉 바꿀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단서 조항이 있고요. 네네. 그런데 과연 이 당론에 반대하는 것이 단서 조항의 질병이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느냐,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 부분은 정말 논란거리입니다. 오신환 의원은 지금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 심판의 결론은 어떻게 예상하세요? 네, 우선 권한쟁의 심판이 뭔지부터 소개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권한쟁의 심판이라는 것은 뭐 대통령이나 뭐 국무총리, 뭐 시장, 뭐 국회의원이나 뭐 국회의장 이렇게 국가의 특정한 직위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 그 권한에 대해서 다툼이 있을 때 헌법재판소가 이를 판단해주는 절차를 이야기합니다. 오신환 의원 측은 자신을 사개추위에서 사모임시킨 것은 국회의장의 권한 밖의 일이니 이를 다시 돌려달라는 취지의 심판 청구를 헌법재판소에 한 것이고요. 네네. 사실 16년 전에도 이로 유사한 사안이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2001년 말인데요. 한나라당이, 당시 한나라당이죠. 예. 한나라당이 건강보험 재정통합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한나라당 국회의원으로 보건복지상임위원회 위원이었던 김홍신 전 의원이 당론에 배치되게 이를 또 반대를 했습니다. 네. 그러자 한나라당 지도부는 당시 국회의장에게 김홍신 전 의원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사보임 시켜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역시 그때도 의장이 사보임 조치를 했습니다. 지금 오신환 의원 건과 많이 비슷하죠. 네, 그러네요. 이에 이제 김홍신 전 의원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했는데 네. 결과는 이 사보임이 정당하다고 이렇게 결정이 난 적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사보임 행위라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국회의 조직 자율권에 해당한다. 이게 주된 논거였고요. 그래서 이번 건에 대해서도 결정이 어떻게 날까 법조인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많이 갈리는데요. 뭐 헌법재판소의 태도에 비춰봤을 때 이 사보임이 적법하다고 인정이 될 것이다. 이런 견해도 있고요. 네. 하지만 조금 다를 거라는 뭐 입장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16년 전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국회법 조항, 즉 원칙적으로는 임시의 회기 중에는 의원을 바꿀 수 없다라는 그 조항이 없었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저 결정 이후에 생긴 조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법률적 근거가 발생한 상황에서 예. 과거와 같이 이제 이렇게 교체한 것은 네. 뭐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보는 게 맞지 않냐 하는 이런 입장도 좀 뭐 타당성 있게 주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한번 헌법재판소의 심판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말 이 부분은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자, 지금 뭐 여야 의원들 간의 고소고발 난무하고 있다 말씀드렸는데 국회에서 벌어진 폭력 사태, 국회 선진화법에 적용될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국회법을 보면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력 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를 하고 있고요. 예. 또 폭행이나 체포 강금이라든지 협박, 주거 침입
재물손괴 등의 폭력 행위를 통해서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거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상해를 입히거나 위험한 물건을 동원해서 재물손괴 등을 저지른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처벌이 된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공직선거법에 따르면요. 방금 소개했던 국회 회의 방해죄로 5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최하 5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현실적으로 진짜 처벌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게 또 이런 일이 또 반복될 수도 있는 노릇이고 법을 만들어 놓고 또 사문화되면 안 된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요. 네, 뭐 그렇기는 한데 아무래도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엄한 선례를 남기는 것도 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실제로 처벌된 사례가 있나요? 네, 안타깝게 거의 발견은 되지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국회의원에게는 면책특권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따라서 임기 중에는 원칙적으로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벌이 되지 않고 예. 또 임기가 끝나야 처벌이 됩니다. 또 양측이 이렇게 다투다가 또 뭐 극적으로 화해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예. 예, 그러다 보니 이제 그래서 다투는 과정에서 생겼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흐지부지 합의를 봐서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요. 네. 그러다 보니 현재까지 뭐 이런 것으로 처벌된 구체적인 사례는 뭐 거의 보이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도 이런 사례가 많았지만 결국은 또 의원들끼리 뭐 합의를 하고 그렇죠. 거기서 취하를 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부분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자, 여야가 정말 극한 대치를 하고 있습니다.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맞서고 있는데요. 이 법적 분쟁으로 계속 번질 가능성이 좀 커 보입니다. 변호사님 앞으로 상황 어떻게 전망하세요? 네, 말씀하신 대로 너무 지금 극하게 대치를 하고 계셔서 뭐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께서 아예 언론이라든지 각종 매체를 접하는 것이 좀 피곤할 정도가 아니실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예. 이 국민들의 정치 의식은 점점 더 성숙해져 가고 있는데 이 주권자의 위임을 받은 국회의원들의 수준은 안타깝게도 그에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이제 이 선거법이라는 것이 일종의 어떤 룰을 정하는 것이고 내용에 따라서 뭐 해당 정당의 명운이 달린 것이라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좀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 정도까지 해야 하나. 원내 당 대표가 소위 말하는 빠루를 들고 나와서 국회에서 그런 모습이 국민들에게 여과 없이 다 나가고 과연 이런 모습까지 다 보여야 하는지 참 의문이 있고요. 뭐 전혀 타협의 여지는 없는 건가 하는 좀 그런 부분도 좀 의문이 있습니다. 제가 방금 소개해드린 바와 같이 사실 찬성하는 쪽이나 반대하는 쪽이나 양측 다 아주 근거 없는 주장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네,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양측 모두 좀 다소 위법의 소지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 성경 말씀에도 있습니다만은 자신들의 어떤 하자는 보지 못하고 상대방의 어떤 작은 흠만을 지적하면서 이를 침소봉대해서 뭐 격렬하게 다투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자신들보다는 국민들의 입장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부디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말 한숨밖에 나오지가 않네요. 오늘 세상 사는 법은.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죠. 지금까지 빈정민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